해피나우.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변화가 잘 안 되는 두려움, 기회가 안 오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 이 모든 통상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나의 과거를 꺼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다른 측면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기적은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허영심이나 거만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기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아 무서웠던 적이 있었지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뭔가 충분하지 않았던 느낌이야. 삶의 공허해. 뭔가 해도 허무하고 항상 모자라라고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방해가 되게 됩니다.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쉽게 결심했을 것도 결핍의 감정이 다 막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잔 제퍼스 작가는 자신의 놀라운 책,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고 어땠든지 그것을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완전히 두려움을 느낀다지만 그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은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수잔 제퍼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계속 치고 놓아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이슈는 우리가 힘이 있는 존재냐 아니면 무기력한 존재냐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듯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사랑 부족이 두려운 감정의 진짜 원인입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는 슬프고 화나고 외롭고 칙칙함을 느끼며 걱정하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삶을 주도하는 핵심 감정이 되면 마음속은 감정 전쟁터가 됩니다. 삶이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계속 마음속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신호등입니다. 이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신호등의 색으로 감정의 불을 밝히고 실행에 옮기나요? 다른 사람들을 벌줄 건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사용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잘할 것인가요? 이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신념이 이런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신건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호등의 초록불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좋고 나쁜 것,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할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놓아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 대해 많은 것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저 상당 고객 중에 에릭이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잘생겼고 모델이라는 직업도 있고 수입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매력 없어 보이는 것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함께 심리치유 작업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웃에 아주 귀찮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에릭에게 넌 진짜 못생겼어 하고 놀렸다는군요. 그 기억이 지금은 자신을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감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웃에 살던 귀짜이는 약자를 괴롭히곤 했는데 에릭이 계속 두들겨 팼고 심지어 에릭이 연습과정에 있는 동안 에릭이 혼자 있고 싶을 때에도 찾아와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릭은 잠재의식에 자신에게 이렇게 강하게 새겼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못생겼다는 신념이 강하게 박혀버린 것이죠. 에릭에게 자기 사랑과 긍정학원을 하라는 처방을 내리고 계속 치유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 에릭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걱정의 만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은 걱정이라는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라고 말하는 자기 사랑과 지금의 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걱정을 해결하는 비칙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인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갈피의 감정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괴롭히는 사람과 상황이 계속 나타나 괴롭힐 것입니다.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계속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들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은 일련의 생각이 엮인 말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일렬로 쫙 늘어놓고 하나씩 묶은 것이 말합니다. 그 생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마음속에 주입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최악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을 것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항상 아름답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해, 의식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들의 최선과 최고의 모습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이 연습까지 있는 동안 크게 심호흡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4초간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간 참은 뒤 입으로 4초간 내뱉고 4초간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모든 긴장을 풀어놓고 중심 근육의 긴장감을 편안하게 이완되게 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모든 몸의 근육과 세포가 다 편안하게 휴식한다고 상상합니다. 몸의 근육과 세포가 다 편안하게 휴식한다고 상상합니다. 다음 연습까지를 하는 동안에는 머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혀와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풀어놓고 이완합니다.
목과 배와 골반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다리와 발가락을 이완할 때 호흡이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 끝.